아, 월납니다. 3일 동안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죠. 네. 네, 댓글에 영상을 또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다시 좀 더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 댓글에 힘입어 가지고 또 촬영을 또 하는데요. 사실 제가 뭐 대본을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촬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많이 버벅거리고 말이 꼬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파이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전 영상을 보시면은 노후 보장을 위해서 호주 부동산에 투자라는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했더니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한 그 답글을 달아드릴 수도 있는데 조금 무성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책임감 없는 행동인 것 같은 양심이 들어서 짧게 앞부분에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갈게요. 부동산 투자하는 부분에서 외국인도 호주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신선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관련된 질문이 많으셨는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호주 영주권 시민권을 따시고 난 다음에 투자하면 가장 안정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거는 제외를 하고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서 어떻게 해외에 투자할 수 있냐를 구체적인 어떤 부분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거기 기관에 들어가시면은 준비하셔야 될 서류라든지 어떤 조건, 자격 요건이라는 거는 자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요즘은 뭐 구글링 트랜스퍼 잘 되니까 그 복사하셔가지고 번역하셔서 읽어보시면은 거의 뭐 80% 이상은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실예로 하나 들어드리고 그거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파이코인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4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가 가장 많으세요. 거의 80% 가까이 차지하시는데, 그래서 이 예를 들어드리면 더 이제 좀 와닿겠다라는 생각에 이 예를 들어드릴게요. 돈이 많은 중국 사람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분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호주에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을 많이 올리거든요. 일단은 첫째로 자기 자신이 호주로 넘어와서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학생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 더 짚어드리면, 학생 비자라는 게 한국에서 외국의 어떤 비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학생 비자라고 하면 뭔가를 꼭 배우러 간다, 대학을 다닌다든지 이런 학생 비자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학생 비자가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하자면 어학연수 비자 같은 거예요. 어학연수 비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학원이죠. 학원을 등록을 하는데도 명칭은 학생 비자입니다. 스튜던트 비자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에서 일주일에 3번 정도만 가는 그런 뭐 학원도 있고요. 그게 이제 영어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 영어 공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공을 정해요. 마케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정해서 이제 배우는 건데, 어학연수라는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돈 주면 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장고증명하고 돈 주면 비자가 뭐 3년짜리에서 뭐 그 학생 비자로 뭐 최장 10년까지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자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온라인상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비자를 받고 이제 학생은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학교를 거의 나가지도 않고 하는 그런 비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편법인데, 어느 나라나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왜냐면 호주 정부 입장에서도 비자 장사도 말씀드렸지만 비자를 많이 발급해주고 해야 이제 호주라는 곳에 들어와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더 활성화되고 돈을 쓰게 되니까. 네, 또 잠깐 다른 길로 설 뻔했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와서, 학생 비자로 물론 호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 비자로 일할 수 있는데 시간 제한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또 ABN 넘버라 그래서 비즈니스 넘버죠.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번호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 개인 비즈니스를 한다는 조건으로 일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조금 그냥
중산층이다. 많이 부자가 아니라 중산층인 사람이 호주에서 여기서 일을 해서 영어가 안 되더라도 일을 해서 벌어가는 금액이 호주보다는 중국보다는 나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고 들어온 분들 계십니다. 싱글인 분들은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가족이 있는 분들도 들어오긴 해요. 어쨌든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은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론을 외국인이 하더라도 30% 디포짓만 하면은 70% 론을 받는 그런 시스템. 그 구체적인 부분은 전부 다 설명을 안 할게요. 그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자, 두 번째가 중요하십니다. 왜냐면은 저희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자녀분들이 있을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를 이제 학생 비자로 호주에 보냅니다. 대학교를 등록을 하든 고등학교를 등록을 하든 학교를 보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어떠냐? 이제 자식이 학생 비자로 가게 되면은 자식 명의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돈은 많으니까, 돈은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 돈이 돈을 낳는다라는 그 뜻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분들은 학교를 등록을 해가지고 학생비자 발급은 쉽거든요. 그 자녀분들 나이대에. 그래서 학생비자를 쉽게 발급을 받아가지고 학교 등록을 할 때 등록금도 3년 내지 4년짜리 학교 등록금을 한 번에 줍니다.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나 어떤 거에 따라서 학비도 오를 텐데 미리 줘버리는 거죠. 그럼 돈이 많으니까,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것도 세이브예요. 그리고 집을 사주죠. 집을 바로 사줍니다. 사주고 나서 그 4년 동안, 3년 동안 혹은 졸업해서 영주권을 딸 때까지 자식이 그 기간 동안 집값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요. 학비도 싸게 내고, 애 때문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도 쉽게 벌고, 또 집을 한 채만 사겠습니까? 여러 채 사겠죠. 실제 목격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미용실에서 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 여자분이 이렇게 와요. 잡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보면서 영어도 섞어가면서 하는 거 들어보니까, 오늘 별로 bad day, 별로 운이 좋지 않은 날이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을 2채밖에 못 샀대. 캐시로. 그것도 현금으로 집을 2채밖에 못 샀다는 거지. 마음에 드는 집이 안 나와가지고 집을 2채, 실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가 내가 허세 부리거나 이거 뻥이 아니에요. 실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거기 시드니의 버우드라는 지역이 중국 분들이 많이 살 때였는데, 오늘 집 2채밖에 못 샀어. 다른 세상이죠, 그죠?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보내서 자식 이름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꼭 자식을 통해서 하기가 좀 불안하시다 그러면은 자식을 학생 비자로 호주에 보내고 가디언 비자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나 두 분 다 애를 케어하기 위해서, 자녀를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케어하기 위해서 발급되는 가디언 비자면 4년짜리, 5년짜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애를 케어하기 위해서 오는 비자로 와서 이제 프로퍼티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2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자격 요건을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들어가 봐서 체크를 해보지 못했지만, 링크 걸어드린 거 들어가시면은 아마 보시고 본인한테 어떤 게 해당되는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파이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해볼게요. 저번에 다뤘던 어떤 주제랑 연관될 수도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그 영상을 올렸을 때 6개월 KYC 6개월 유예 기간이라는 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또 영상이 또 며칠 전부터 업로드된 게 실질적으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그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동안 KYC를 진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졌고, 그 이후에 마이그레이션 시간이 또 3개월에서 총 6개월이라는 게 이제 많이 영상이 업로드가 됐죠. 다른 유튜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고 나서는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떻게 해 나가야, 준비해야 나중에 어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파이코인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성과를 같이 따라갈 수 있으며, 나도 어떤 그런 파이코인을 통해서 어떤 내 인생의 어떤 반환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유예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줄어들므로 인해서 걸러지겠죠. 찐 파이오니어 분들이랑 레퍼럴 팀들 소개받아가지고 그때 잠깐 혹해서 하셨던 분들이랑 여러 분이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레퍼럴 팀이 15% 정도, 100명 중에 15분 정도 지금
열렬히 채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러면 15%가 지금 캐고 있고 그분들은 당연히 뭐 KYC 진행을 했거나 할 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85분들이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사라졌는데 파이코인 소식을 다행히 유예기간 안에 9월 말까지 소식을 듣고 KYC 할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상을 해보니까 어떤 다오 올드님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던 말이 뭐냐면 과연 얼마나 돌아올까 그 자기의 계정을 삭제했거나 아니 휴대폰을 바꿔버렸거나 아니면 뭐 기억이 안 난다거나 뭐 아이디라든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시기를 놓쳐버렸다거나 그렇게 해서 돌아올 사람이 한 제 생각에는 15%더 돌아와서 30%가 총 이제 KYC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레퍼럴 팀이 이제 주는 효과, 자기가 파이코인을 더 채굴한 효과를 주는 그거를 이제 취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70%가 탈락이에요. 그러면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이 지금 이미 채굴된 이 파이코인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유통량과 직결됩니다. 유통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70%나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본인이 스스로 파이 채굴한 기간은 짧거나 아니면 많이 하지 않았는데 어떤 레퍼럴 팀으로만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파이코인을 채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버 중에서도 계시고 그런 분들 보면은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뭐 10만 개를 캤는데 실질적으로 그 레퍼럴 팀을 통해서 들어오는 파이코인이 뭐 거의 90% 이상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금 마이그레이션 된 양은 뭐 1300개, 1200개밖에 안 되는데 레퍼럴 팀만 통과하게 되면은 거의 몇만 개의 파이코인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15% 정도만 아직도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고 있으니까 그게 예상을 해봅시다. 70%가 날아간다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 고래들의 등장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예상되시죠. 파이코인 하나당의 가치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픈 메인넷이 되면은 아주 생각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죠? 파이코인이 그렇게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컨트롤을. 지금까지 파이오니를 뭐 6천만 명 이상 모았지만 그거는 이제 표면상으로 이제 홍보하거나 광고하거나 그렇게 하기 좋은 거죠. 지금 유저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지금 코인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랬는데 실질적인 파이코인은 1000억 개가 발행됐지만 오픈 메인넷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파이코인은 현실적으로 없다. 이 수요와 공급의 이 밸런스에 따라서 이거는 뭐 진리죠, 그죠? 수요와 공급은 그 진리죠, 거의. 그래서 공급이 없는데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폭발할 거란 말이죠. 왜냐면 광고할 수 있고 파이코인의 장점이 세상에 부각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제 예상에는 몇 개월 사이에 조금 급격한 가파른 그래프를 그리고 올라갔다가 몇 개월에 상당히 생각보다 높은 고점을 찍고 다시 서서히 조금 내려와서 다시 안정적으로 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행보를 조금 보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주식도 하다가 접었습니다. 주식도 해보고 주식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해서 주식을 접었었고요. 코인은 뭐 저는 파이코인밖에 하지 않지만 그래도 4년 넘도록 파이코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지금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랑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뭐 잡정보인데 제 뭐 아주 얕은 내피셜로만 생각을 해도 이 파이코인 하나당 가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뭐 물론 다르게 예상하시는 분들은 존중합니다. 그 의견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로 도움이 되겠죠. 저한테도 참고할 거고요. 그런 의견 나누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 그렇게 파이코 팀에서 지금까지 책으로 해왔던 사람까지도 찐 파이오니들이 아니면은 걸러내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아마 예상을 못했지 싶어요. 파이코 팀이 최근에 이거를 조금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가격이 올라가겠다. 그게 가격이 어떤 유튜버 분도 말씀하셨는데 진입했을 때 처음에 상장이나 뭐 오픈 메인넷이 됐을 때의 가격이 많이 중요하다. 거기서 100% 뭐 1000% 올랐을 때의 가격과 뭐 예를 들어 10원에 상장한 게 뭐 100% 올라봤자 뭐 100배 올라봤자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그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만 원에 예를 들어 상장을 했는데, 뭐 며칠 사이에 100%만 올라도 그게 20만 원씩 되면 그 많이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어떤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고, 약간 긍정적인 어떤 그런, 투자 상상을 자극하는데 아주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또 파이코인이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그게 파이코 팀에서 계획을 하고 이 과감한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파이코 팀에서 파이코인을 개발을 할 때부터 그거를 아마 준비를 하진 않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파이코인의 어떤 가치를 올려주는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할 것이 뭐냐. 어차피 필요 없는 건 걸러내자. 알짜배기만 데리고 가자. 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표면에 오픈마인드에서 드러나면은 엄청나게 많이 알려지고, 유저들이 10억 명까지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파이코인의 가치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가치가 초반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고래들의 등장이 어느 정도 많이 제재가 됐다. 70% 정도, 100만 개, 막 10만 개 고래들이 등장할 것을 막 만 개, 한 7만 개, 6만 개짜리 어떤 그런 고래들로 커팅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몇천 개 파이가, 이거 몇천 개 파이가 고래들 뭐 1, 2만 개짜리랑 그렇게 차이가 없네?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내 파이코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니까는 오픈맨이 되자마자 내가 이거를 팔아버리거나 다 써버리거나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말이죠.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지금 현재 뭐 레퍼럴 팀에 많아가지고 뭐 20만 개, 30만 개 좀 있으면 마이그레이션 될 사람이 있었는데 현실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내려왔죠. 그럼 상대적으로 제가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메인넷이 되고 나서 가격대를 많이 주시하겠지만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가격보다는 최소 4-5배 이상은 돼야 본인이 예상했었던 뭐 몇 프로를 처분을 한다든지 파이코인으로 어떻게 무슨 생태계를 이용을 한다든지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격대를 좀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됐을 때 나의 소중한 파이코인을 사용을 해야겠다. 그 타이밍을 그렇게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파이코 팀이 또 대단해 보여요. 왜 대단하냐? 참 그 인문학을 하신 그 청태아빵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은 어쨌든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좌우하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도 뭐 주식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인데, 이거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내 파이코인이 1000개, 1000개인데 이거 팔아서 뭐 하겠냐, 불안하고 한 몇만 원 상장되면 팔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쳐져서 몇 개 생각보다 안 되네? 나도 상위 몇 프로까지 다시 올라갔네? 그러면 내 파이코인을 가치가 더 갈 때까지 풀지 않겠다. 자, 어떤 효과가 오죠, 시장에? 가치도 올라가고 있는데, 심지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공급은 더 묶입니다. 락업 기능 외에도 심리적으로 자기 파이코인을 묶어요. 수요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시도해보게 되고 알려주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는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급은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파이오니어들, 개척자들입니다. 진짜 정말 개척자입니다. 개척자들의 마음이, 심리가 내 파이코인을 섣불리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섣불리 팔아치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심리적인 락이 걸린단 말이죠. 어떡하겠어요. 팔아라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 이 가격에는 싫은데 갑질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한 시장 원리지만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금까지 파이코인을 열심히 채굴 하셨던 분들 KYC가 아직 승인하라고 뜨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행보한 거 보면은 파이코인 팀에서 그렇게 좀 부당한 부적절한 뭐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무조건 KYC 통과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뭐 마이그레이션 기간은 좀 더 길게 잡을 수 있으니까 내가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오픈매닛이 돼서도 아직 마이그레이션이 안 돼서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늦춰졌을 뿐이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가격이 생각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좋은 가격대가 형성될 때까지 파이코어팀에서 나를 컨트롤 해주는구나, 날 잡아주는구나, 내 코인을 잡아주는구나, 나의 어떤 단순한 어떤 판단력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이 파이코인을 싸게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안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파이코 팀의 어떤 이런 계획적인 이런 진행이 감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오셨으니까, 5년까지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개월 동안만 조금 더 그 믿음을 지켜나가신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이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 날,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코인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면 전 못하고 있지만 매집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매집해서 파이코인이 지금 나 4,000개 있었는데 매집해가지고 여윳돈을 했더니 10,000개가 넘었어 하고 제 영상, 부동산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집들이 현실로 보일 겁니다. 10만 원만 가더라도 10,000개면 얼마지? 저 집 살 수 있는 거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